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옛날에는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차이점은 허가 내줄 수도 있고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은 등록 요건에만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죠. 자, 그러면 등록하려면 먼저 실무교육 수료증 4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개업을 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수료증 4본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4본입니다. 전자적 확인 X, 이 말은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4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권용 사진 한 매를 제출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 제출합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1장을 제출하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는데 과거에는 반명함판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동사무소에 우리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도장도 전부 원칙적으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부 여권용 사진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X의 말은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에서는 중개사무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시험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겠죠? 따라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말은 남의 건물에다가 개업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서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인데 요거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게만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 직접 확인하는 걸 옛날에는 그 본적지 신원조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요즘은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답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사이트. 그래서 처음에 등록할 때도 서류를 확인하지만 1년에 2번씩 계속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는 외국 법인만 해당됩니다. 상법 614조는 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그 614조가 뭔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등록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죠.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고요. 건축물 대장은 등록관청이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가져오라고 할 필요 없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직접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 게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 2번, 3번이 있었죠.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리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죠.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죠. 7일 이내입니다. 제가 등록을 신청해 보니까 한 5일, 4일 정도 되니까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이제 우편도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 통지서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야 됩니다. 7일 이내 통지하면 바로 당일이나 그 다음날 도착을 하게 되겠죠. 7일 이내입니다. 시험에 5일, 10일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로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에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되고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것 시험에 자주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 때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걸 사실상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는 잘 모르면 그건 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예,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가태료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게 2023년 1월 달에 개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입법 내고되어 있고요.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자본금 기준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 5천만 원 기준을 삭제해서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2023년 1월에 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3번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남의 건물에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만 개업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인장 등록 신고. 인장 등록 신고는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5번에 개업공개사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이게 X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연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취소를 해야 비로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 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개인개업공개사 사망, 법인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했을 때 등록 후 효력이 상실되고 소위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되기 전이라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